F-35A보다 조금 더 큰 외형 저피탐 전투기로 설계. 레이저 통합 직격탄, 한국형 타우루스 등 장착 가능. 단자식 복자식 동시에 개발 공중급유 기능도 갖춰 한국형 전투기 1:1 실물 모형이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된다. 오는 2021년 시제기가 제작될 KF-X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어 관심이 쏠린다.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9 행사 관계자는 개막일인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성남 서울공항에서 KF-X 실물 모형을 전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제기 개발에 돌입한 KF-X는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와 최신 정밀유도 무기 등을 장착해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정밀 타격 수행이 가능한 다목적 전투기다. KF-X를 주관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측이 공개한 제원 설명에 따르면 KF-X는 길이 16.9m, 높이 4.7m, 폭 11.2m로 F-35의 스텔스기보다 조금 더 큰 규모로 제작될 예정이다. F-410 쌍발 엔진을 탑재할 KF-X는 최대 시속 2200km로 비행할 수 있다. 항속거리는 2900km, 최대 탑재량은 7700kg, 최대 이륙重量은 25600kg을 목표로 한다. 이날 프레스데이에 사전 공개된 KF-X 실물 모형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전체적인 외형이었다. 한눈에 봐도 F-35A보다 조금 더 크지만 기존에 개발된 스텔스 전투기들과 비슷한 외형으로 설계해 피탐률을 최소화했다. 4.5세대 전투기로 개발될 KF-X는 스텔스 기능은 없지만 저피탐 전투기로 적 후방을 은밀하게 타격하고 동시에 항공기 생존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날개 하단에는 480갤런 외부 연료 탱크와 함께 BLU-109 벙커버스터가 결합된 LJDAM 레이저 통합 직격탄과 독일제 아이리스-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등이 장착됐다. 또 기체 하단에는 영국제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4발을 무장할 수 있게 설계됐다. 미티어는 피탐률을 줄이기 위해 내부로 무장이 가능하다는 게 카이 측 설명이다. 향후 미 해군의 승인이 나오면 AIM-120C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AIM-9X 사이드 와인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등도 장착할 수 있다는 게 카이 측 설명이다. 아울러 KF-X는 한국형 타우루스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을 장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춰 주날개 하단에 2발씩 총 4발이 장착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KF-X는 기체 하단에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로 지상 목표물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적이 공대공 미사일 등을 탐지하는 적외선 추적 장비와 전자파 방해 장비 등을 달아 생존성을 향상시켰다. 또 이날 공개된 모형은 단좌식이었지만 KEA는 향후 복자식 동시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 조종석 뒷부분에 공간적 여유를 두고 있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 KF-X는 우리 군의 KC-330 시그너스 공중급유기 전력화에 맞춰 공중급유 기능도 갖춰 작전 반경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 KF-X5는 2021년 상반기에 시제기 1호기 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2년 상반기에 초도 비행시험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카이 관계자는 F-35A가 마하 1월 6일 속도로 난다면 KF-X 마하 1.8로 날 수 있다며 F-35A보다 기동 성능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KF-X 운용 비용은 F-15K와 비슷할 것으로 본다며 F-35A 운용 비용이 F-15K의 2배 정도가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ADX 2019에서는 한국경 소형 무장 헬기 첫 시범 시행도 진행될 예정이다. LAH는 유로콥터사가 개발한 민수용 헬기 255를 기반으로 출력 등을 개선해 만든 공격 헬기다. LAH는 기총과 함께 한국형 헬파이어로 불리는 공대지 유도무기 천검을 장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추고 있으며 360도 회전과 후방기동,
급상승, 장애물 회피기동 등을 신속하게 해낼 수 있다.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최종 디자인 공개, 해외 반응. 며칠 전 회원 번역에 올라온 영상 주제인데요. 보다 구체적인 영상 내용과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한국의 방위사업청은 최근 개발 중인 KF-X 전투기 사업의 예비 디자인을 공개했다. 디자인은 이전의 시안과 비슷했지만 전투기의 외형이 F-22의 축소판에 가깝다는 인상을 준다. 이 사업은 2016년에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몇 년의 예비 실사 단계를 거쳤고 이번에 예비 디자인 단계를 거치며 모든 요구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다음 단계로 진행될 수 있다. 세부적인 디자인이 완료되면 시제기의 생산이 시작된다. 공개된 이미지로 보아 차세대 전투기는 내부에 무기를 장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투기의 외형에서 볼 때 레이더의 반사각을 줄이기 위해 조심스럽게 설계됨을 알 수 있으나 외부에 무기를 장착한다는 것은 5세대 전투기와 비교하여 레이더에 노출되는 정도가 훨씬 증가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KF-X 사업이 향후 변형된 형태로 진행되어 무기를 내부 장착하고 완벽한 스텔스 전투기의 특성을 가지게 될 수도 있으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가까운 미래에는 있을 수 없다. 전투기 자체를 전체적으로 새롭게 설계하면서 현재의 성능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공개로 밝혀진 다른 사실은 전투기에 유럽산 미사일을 장착한다는 것이며 이는 공대공 미사일인 메테오와 아이리스 T이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한국의 방위사업청은 최초의 미국산 무기를 장착하려고 했으나 미국 정부에서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이는 상황에 따라 향후 변경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현재 KF-X 사업의 목표는 2032년까지 최소 120기를 생산하여 한국 공군에 인도하는 것이며 인도네시아 공군에는 50기가 인도된다. 인도네시아는 이 사업의 공동투자 파트너로서 재원의 20%를 부담하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최근 인도네시아는 지불을 미루고 있으며 계약의 전반적인 재협상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첫 시제기는 2022년에 생산되어 2026년에 시험평가를 마무리하기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는 모든 작동 능력이 최초의 계획대로 진행되었다고 가정했을 경우의 상황이다. 이런 계획은 수호이, 라팔, F-22 등 다른 나라의 전투기 개발 기간과 비교할 때 꽤나 낙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발이 완료되면 KF-X 전투기는 4.75세대에 해당하는 품질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적인 하부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스텔스 기능과 초음속 비행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KF-X 전투기는 중간급 추진 엔진을 장착하도록 설계됐다. 이는 자기 무게 목표를 11톤으로 하여 중량 대비 추진력의 비율이 작전을 수행하기에 최적이 되도록 설계한 것이다. 또한 한국의 F-16 전투기보다 훨씬 나은 성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한편 자동 전자 조종 기술은 이스라엘로부터 수입하지만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기술의 개발이 얼마나 진척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한국은 이 사업에 산업적, 기술적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KF-X 사업은 202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얼마 되지 않는 신형 전투기가 될 것이다. 글쎄,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 그리 강하진 않아. 터키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도 다루어져. 이후에 말레이시아에서 KF-X나 터키의 TF-X를 구매하게 될지도 몰라. 어디가 되었든 간에 말레이시아는 더 많은 전투기를 사고 싶어 해. 너무 오래 충전해서 비행기가 터지지나 않길 희망하자. 아니, 하지만 비행기 안에서 너는 K-팝만 들을 수 있지. 남한 자체만으로도 지금 일본보다 강해.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일본인들이 지금 유럽 사람들처럼 한다면 한국이 이기지만, 만약 일본이 예전처럼 제국주의 시대로 돌아가 전쟁을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면 대규모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장기전으로 가면 일본은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해군력이 강해 북한의 핵무기가 일본을 기다리고 있다. 진지하게, 일본은 우리의 미래적이 아니야. 우리는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되지만 지나치게 적대적인 감정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 중국이 우리의 더 큰 잠재적인 적국이야. 과거의 적이 미래의 친구가 될 수 있지. 너무 과거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해. 그럼 통일된 동아시아와 통일된 유럽이 함께 인류와 우주의 미래를 위해 살아가는 건 어때? 한국 vs 벨기에, 그리고 일본 vs 독일 다음 월드컵 대진표. 한국과 일본, 예전에 농담을 들은 적이 있지. 공식적으로 서로 싫어함. 실질적으로 공통의 적이 있음. 비밀리에 일본인들은 한국의 K-팝에 빠져있고 한국인들은 일본의 애니메이션에 빠져있음. 남한 자체만으로 군사적으로 일본을 이기기에 충분해. 통일된 한국. 북한은 미사일을 일본의 주요 해공군 기지에 쏘고, 한국은 여전히 러시아산 원유를 육로로 쉽게 조달하지만 일본은 배를 통해 조달해야 하게 되지. 통일 한국의 잠수함이 일본의 원유 공급선을 쉽게 격침시킬 거고, 무기를 내부에 장착 못하면 스텔스 기능이 떨어진다는 얘기. F-22와 F-35의 교배종으로 보이는 군. 인도네시아가 계약의 전체적인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미국이 인도네시아가 미국의 최첨단 기술을 갖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야. 기존의 계약에서는 스텔스 기술을 포함해서 인도네시아가 몇 가지 기술을 이전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미국이 그걸 주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이지. 기대를 좀 했지만 왜 서양의 밀덕들은 동아시아를, 부분적으로 이 사람은 한국의 군사적인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고 그건 무시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야. 내용을 보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려. 그래서 서유럽에서 공동 개발한 걸작이라는 유로파이터의 현실은 어떻지? 그리고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KF-X 전투기는 비싼 F-35 전투기의 대체제가 아니야. 한국을 리스펙해. 터키에서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가 스스로 전투기를 만드는데 영국이나 독일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유로파이터는 여러 유럽 국가들이 공동 개발했다는 걸 알고 있지만 한국은 단순히 유럽과 미국에서 공급한 부품으로 설계를 통해 비행기를 조립할 뿐이야. 비행기는 단순 조립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전투기는 단순 조립이 아니라 100개가 넘는 한국 기업이 공동으로 개발해서 제작되는 거야. 지금의 유럽은 1900년대의 오스만 제국과 같지. 훔친 기술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심지어 중국과 인도도 자국 제트기를 생산할 수 있어. 한국 하나만으로 영국, 독일, 프랑스를 제외한 모든 유럽을 이길 수 있어. 작은 분단된 자원도 없는 나라가 정말 놀랍지 않니? 틀렸어. 한국은 독일도 언제든지 이길 수 있어. 메르켈이 너무 바빠서 독일군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지금 독일의 잠수함 상황을 봐? 아니면 유로파이터 전투기를 봐? 지금은 그리 가치도 없어. 독일은 지금 군사적으로 놀림거리야. 그래서 중국이 만든 전투기는 F-22나 F-35와 비슷하게 생기지도 않았는데 복제품이고, 한국이 만든 미니 F-22는 전혀 복제품이 아니라고? 이 사업은 록히드 마틴사에서 기술 원조를 하는 프로그램이고 4.75세대? 사람들이 전투기에 이름을 붙이는데 점점 미쳐가는구나. F-22나 F-35보다 스텔스 성능이 떨어져 보이네. 거기에 전투기 뒷부분은
스텔스 특징이 없어 보이고, 이건 전투기 전면부에만 스텔스 특성이 있는. 어이 친구, 내 말이 맞지만 이건 스텔스 전투기가 아니야. 스텔스 전투기는 한국에게 너무 비싸. 놀라워. 비행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흥분되겠군. 북한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닌데 남한은 왜 이런 전투기를 가지려 하는 거야?